8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4단계를 나눌 거고요. 네, 저는, 메나테크에 사업을 하는 브론즈 PD 유충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90학번이니까 졸업을 이제 94년도에 하면서, 이제 공채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국내 영업본부의 마케팅팀으로 합류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정말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뭐, 냉장고, TV 나올 때마다 또 신제품을 어떻게 홍보하고 광고하는지 이런 내용들도 좀 배우고, 특히 선후배 관계를 통해서 정말 즐겁게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98년도에 미국에서 거대한 유통 공룡이라고 하는 월마트가 미국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몸값을 좀 올려보려고 이제 월마트 마케팅 팀으로 합류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유통이라는 게 제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급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또 할인점에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직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유통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좀 더 아이들과 방학이 있는 삶을 통해서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영어 교사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한 7년 정도 영어 교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온몸에 이제 양쪽 어깨랑, 그 다음에 고관절에 석회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귀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석증이 생겨가지고 되게 어지러웠고, 그리고 이제 유방선종에 또 작은 근종에, 그래서 몸에 혹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게 거의 암 전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그게 아니었다면 저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정말 이 운명같이 메나테크 사업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건강적인 이유로 저는 스폰서님을 통해서 클린을 또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이 너무 궁금했어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건강하게 했는가. 그래서 MBA를 통해서 이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회사의 어떤 영업 가치, 비밀이라기보다는 영업의 방향, 비전을 보면서, 와, 이 회사가 정말 멋있는 회사다. 이런 회사라면 사업을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지금 이제 PD와 브론즈 PD를 넘어서 이제 실버 PD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실버 PD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요. 요새 AI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버 PD가 되면 어떻게 제 브론즈 PD 때 그 사진을 바꿀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탁 바꿔봤어요. AI를 통해서. 어때 보이세요? 이게 제가 AI에다가 뭘 넣냐면, 샤넬 2026년 최신상 트위드 정장 재킷을 입은 모습으로 벽에 어떠어떠한 배경과 소파에 어떻게 앉아있을 때 나의 모습을 그려줘 라고 했더니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해서 프로필 사진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또 실버 PD가 됐을 때 샤넬 정장을 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멋있는 모습으로 또 프로필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성공의 8단계이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나 성공에 대한 또 여러분들의 그 가치, 또 성공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저는 성공도 그냥 행복한 성공을 할 수 있고요. 경제적 자유를 얻는 부자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편한 길을 선택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더 힘든 길을 가게 된다. 반면 어려운 길을 먼저 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쉽게 살아간다. 당신도 쉽게 살고 싶은가? 그럼 어려운 길을 먼저 가라. 사람들은 흔히 행복은 목표를 이루는 순간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행복은 어떤 것을 손에 쥐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에 좀 더 가깝다. 현재의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 이 둘 사이 간격이 점점 줄어들 때 바로 이 순간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과 희열을 느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나와 내가 되고 싶은 저도 이 사이에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현재의 내 모습은 건강하지 않고, 그리고 교사로 살면서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해야 될까? 나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 이 교사로서의 나의 모습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MBA 수료를 하면서 수많은 성공자들이 정말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10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엄청 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제가 얻고 싶은 거는 인세거든요. 인세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혼자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기고 싶다는 게 인세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획득을 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네트워크 마케팅, 누군가는 쉽다 하고 누군가는 어렵다고 하는데, 아까 성공하는 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24가지 Q&A를 들어보셨는데, 이 사업은 참 어렵고도 쉽고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이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쉬운 이런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어떻게 하면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일어나갈 수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었는데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대요. 그럼 우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잖아요. 당신은 계단을 이용해야만 하고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과 목표를 이루고 나서 이 결단이라는 걸 통해서 2026년도에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이제 도전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결단할 준비 되셨나요? 성공의 8단계 중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은 1단계인 꿈과 목표에서는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지 형성을 했다면, 2단계는 이제 결단,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명단 작성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초대하는 과정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단의 진정한 의미는요, 사실은 끊어내는 거예요. 단이잖아요. 끊을 단이 있죠. 그리고 결심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하는 거거든요.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단은 결정하고 끊어내는 겁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하겠다는 다짐이 아니고 잘 끊어내야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끊어내야 됐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현모양처가 되겠다는 걸 포기했어요. 맨날 이 음식 만들고 그 다음에 집안을 반들반들하게 만들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착착착착 해가지고 뭔가 집안의 경영자로서 집을 좀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 것들을 포기했어요. 그냥 적당히 살아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좀 잘 끊어냈었고,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뭐 유튜브를 한다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시간도 끊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기 싫어도 외부로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정하는 루틴을 실행하겠다. 그런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거를 제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단순한 바람을 가진 이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신념으로 우리의 가치체계를 변환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결단이란 아예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직 목표를 향한 확고한 신념만을 남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안이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박성훈 사장님께서 저희 PD 이상 사장님들과 관심 있는 분들에게 AI로 이 강의안을 좀 쉽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강의안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는 너무나 중요한 똑똑한 AI 비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셔서 그 덕분에 제가 이 강의를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아까 첫 시간에 얘기한다는 게 저의 강의안을 수월하게 만들게 해준 우리 박성훈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고한 신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마음에서 결단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화를 촉발하는 우리 내부의 에너지와 접속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부의 에너지가 어떤 게 있냐면 뭐든지 내부의 에너지는요, 이런 감정과 결단이 되었는데 이 감정은요,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또는 하고 싶다라는 자신감, 이런 감정과 자신감이 연결이 됐을 때 결단이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결단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더라도 이게 멈추게 하는 게 결국은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결국 이거는 의지 부족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또는 구조적인 어떤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결단을 멈추게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살펴를 보면 결단을 가로막는 5가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요. 정말 우리 정말 누군가에게 스마트 구독 한번 얘기했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랑 한번 여행 가자, 나랑 같이 여행 가자, 그리고 여행 가는 그런 삶을 언니랑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봐 두렵잖아요. 사실 나의 제안을 두려워하는 거, 나의 제안을 거절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나를 거절하는 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많이 결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누구나 우리는 안전한 공간에 있고 싶어 해요. 지금 부족해도 그렇게 뭐 특별히 힘들진 않으니까 그냥 부족한 대로 살고 그냥 도전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맞이해야 될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고 손실을 회피하는 본능이 우리 마음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사회적 편견이 사실 있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교육을 받고 막상 사업을 해보면 이 사업보다 더 나은 사업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매니페스토에서 그 배재현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 사업이 멋진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편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이거 개몽 사업을 해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런 사회적 편견을 받아요. 그러나 그 편견이라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엔 조롱받지만 나중에 진실로 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실의 과정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편견을 좀 이겨내는 그런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결단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거였어요. 그렇게 직장인의 마인드에서 사업가의 마인드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이 안정된 추구, 안정 추구. 왜냐면 열심히 일을 하면 그냥 항상 돈은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을 때우면이라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때우면 돈이 돌아와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뭔가 나의 사업이다 보니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오다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세워야 되니까 이 직장인 마인드에서 사업가 마인드로 바뀌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이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노력보다 수입이 큰 사업 초기 노력보다 노력보다 이제 이 수입이 적죠. 노력이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초기 구간에서 겪는 단기 보상의 부재.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누군가를 정말 30명을 만나서 정했는데 기껏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10만 원 나와, 20만 원 나와. 이게 너무 자괴감이 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지나가고 나면 어느 순간 나의 노력보다 수입이 훨씬 많아지는 구간이 와거든요. 저는 그게 한 PD에서 브론즈 PD를 넘어가는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5가지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잘 재해석하고 꿈을 위해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진정한 결단을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시받고 일하고 뭔가 이렇게 단기적 안정을 추구하는 거에서 사업가적 사고로 우리가 바꿔서 스스로 결정한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말 이 인세가 나오는 이런 정말 경제적 자유를 위한 사업가의 마인드로 우리가 변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더들이 말하는 성공의 순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언제나 완벽한 때라는 건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불편한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결단을 먼저 하면 일단 우리는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조그만 성공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맺어 나가는 게 돼요. 큰 성공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조그만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이 또 굳어지고 하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창조해야 되는데 이 결단을 해야 되는 이유도 결국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잖아요. 근데 이 부를 창조하는 진정한 자본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아유, 내가 돈이 많아야지, 뭐, 이렇게 인맥이 많아야지, 스펙이 많아야지, 시간이 많아야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성공의 자원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열정, 에너지 사업인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막 뺏겨먹으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사업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누군가를 관리해주고 그리고 파트너와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이 스폰서한테 가장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폰서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사업을 진정한 부를 창조하는 자본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죠.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뭘 해도 성공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PD에서 조금 넘어가는 구간으로 가기까지는 너무 많이 일을 하는데 벌어들이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인세로 복리의 힘을 발휘하게 하면서 우리의 이런 이제 들어오는 수당의 레버리지가 엄청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계속 똑같이 얘기하지만 이런 인플로이, 그 다음에 자영업, 전문직에서 우리는 시스템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 사업가로 우리를 변신시켜야만 결국은 우리는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해야 될 게 뭘까요? 일단 저의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항상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사업가의 시간. 제가 봤더니 테슬라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는요, 시간을 5분 단위로 진짜 쓴다고 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거의 1000조 이상의 그 자본을 소유한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더라도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우리의 사업의 성공을 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시간 자원을 쏟아야 될 게 급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네트워크 구축하고 자기 개발하고 여기에 시간을 집중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시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루하게 이 구간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은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쌓아가는 시간을 쌓아가는 이 사업에서 되게 중요한 우리의 우선순위의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결단을 했으면 이제 명단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명단은 우리가 얼마만큼 결단을 하고 커밍아웃을 하느냐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명단이라는 자본금은 많을수록 좋겠죠. 내가 대치동에 학원을 구매해. 학원을 운영하려고 해. 그럼 대치동에 있는 이 원장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전 학원에서 운영했던 그 학부모들의 명단, 그 다음에 이것들을 권리금으로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이 대치동 학원에 등록한 사람들의 명단을 돈으로 사겠죠. 그렇게 해서 그만큼 그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우리는 명단이라는 이런 자본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명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 명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열심히만 알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누군가가 사업가가 될까요? 열심히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막연한 노력은 배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명단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력 대비 효과를 많이 이뤄내려면 정말 이 전략이 부재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시간이 없도록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 시간을 활용해서 이 명단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단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고요, 탄탄한 비즈니스를 짓기 위한 전략적 도면 같은 거예요. 도면. 건축 설계도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순, 이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꿈을 찾아 나서는 보물지도, 우리 이런 책도 있잖아요. 나와 함께 성장한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생의 동반자를 찾았잖아요. 저의 파트너 사장님이 이하나 사장님이, 김은숙 사장님, 그 다음에 이예숙 사장님, 이 중에서 또 저의 명단도 있지만 이런
명단을, 저의 명단과 파트너의 명단을 또 같이 함께 이렇게 또 찾아주면서 우리는 보물지도 안에 사람을 채우는 일이 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침반의 역할을 해요. 내 사업의 명확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또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또 자본금의 역할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사업을 결단하고 그리고 명단을 찾아보기로 했어. 그럼 나는 과연 어떤 현재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나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스폰서랑 얘기할 때 명단을 그냥 흉내 내듯이 명단 작성을 하지 않고 명단 뭐 얘기하면 그때서야 그래 누구누구 있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준비 없이 그렇게 운에 집착해서 이렇게 흉내내는 이런 이제 명단 작성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스폰서의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잡아먹는 거고 본인의 시간도 잡아먹는 그런 이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아마추어는요, 나보다 능력이 없고 만만한 사람 위주로 작성을 해요. 근데 만만한 사람들이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만한 사람이 파트너 되시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1차 명단에만 올인해서 그들을 넘어서 소개를 못 받고 계속 그 1차 명단에서만 머물면 그냥 만나게 되는 사람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명단이 줄어드니까 사업에 고민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프로 네트워커가 되려면 나보다 능력이 많고 조금은 버거운 상대를 작성을 해서 일단 내가 먼저 납보를 계속 관계를 하면서 스폰서의 후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인의 지인으로 명단을 확장을 나가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나의 커뮤니티 안에 이 명단을 확장을 해야 되겠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프로 네트워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MSA 강의요. 조금 앞에도 내용이 길고요. 오늘도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호흡을 좀 하시면서 또 자세도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하면서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강의할 때 이 한주연 사장님 되게 좋아해요. 너무 화면을 뚫어질 듯이 쳐다보면서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이렇게 강의할 때 되게 많은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명선 사장님도 좋아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이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반드시 종이에 적어야 할까? 머릿속의 명단은요, 우리가 나이가 40, 50이 넘어가면요, 말하려고 하는데도 그 단어가 생각나서 어도도도 해요. 그런데 명단이 머릿속에만 있어서 될까요? 안 되겠죠. 반드시 종이에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리에 명단을 적는 이런 양식이 있잖아요. 그 양식을 활용해서 적으시면 너무나 효율적으로 잘 명단 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를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명단,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이 연락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종이에 적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종이 몇 장에 나의 인맥 지도가 한눈에 보이기를 해서 포도종이를 그려도 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맵을 그려가면서 나의 사업이 이렇게 확장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것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명단 미팅을 하고 명단을 확장시켜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명단 작성의 제1원칙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입견 확률 게임의 법칙이다. 이걸 하다 보면 우리가 선입견을 되게 많이 가지게 돼요. 그 언니는 너무 까다롭고 뭐든지 뭔가 이렇게 좀 확실해서 이렇게 정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힘들겠어. 이러면서 이제 그 언니를 일단 제껴놔. 이분은 너무 건강이 안 좋은데 사업을 하겠어? 근데 건강해져서 사업하면 되죠. 그러면 진짜 완전 에너지 들끓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남편이 돈을 너무 잘 벌어다 줘서 뭐 불편한 게 없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나 용돈 따로 못 받고 남편한테 생활비만 받고 사는지. 그래서 누구나 그런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씨를 뿌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입견과 선 판단을 금지하시고 최소 병명을 작성한다. 이 병명은 어떤 기준으로 나의 아들의 결혼식 또는 딸의 결혼식에 초대할 명단을 작성해 본다 생각하고 일단은 다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많이 적고요.
그리고 중구난방으로 적지 않고요. 좀 전략적으로 적어야 돼요. 그룹핑을 좀 나누셔서 지인 그룹, 그 다음에 이런 뭐 동창 그룹, 이렇게 또 이런 뭐 그룹인데 그 그룹 안에서도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사업이 필요한 사람, 또는 어떤 건강적인 니즈가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명단 작성을 한다면 훨씬 더 미팅이 쉽고, 그리고 우리가 후원을 나갈 때 정돈된 방식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나갈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네. 자, 명단 작성의 불변의 원칙은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아는 사람을 모두 적고 그룹핑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저가 딱 이렇게 했어요. 저는. 가족과 친척, 친구 동창, 학부모 친목 모임, 종교 모임, 취미 활동 이렇게 해서 네 군데로 나눠가지고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두 개의 저의 핵심 키맨을 누구로 정할지를 해서 이 두 개의 그룹 안에서 이 가상의 포대송이를 그려가지고 그룹핑을 통해서 스폰서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단이 100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누굴 먼저 만날지부터 정해야 되잖아요. 그 정하는 7가지 우선순위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좋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자주 만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비전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아무래도 소극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피드백이 빠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반응을 확인하기가 좋죠.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의 태도가 좋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회피로 일관하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빨리 전달해서 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꿈 너무 중요하잖아요. 꿈이 있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이 플랜 B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 플랜 B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플랜 A라고 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나중에 내가 노동소득이 끊겼을 때, 그리고 지금 자본소득이 있지만 자본소득이 너무 미미할 때 과연 내가 100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대안을 찾고 플랜 B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업을 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건강 개선을 원하는 사람. 아무래도 이제 건강 개선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 제품을 먹어보고 제품의 감동을 느낄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력이 있는 사람, 이거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건강이 안 좋고 플랜 B에 관심이 있어도 뭐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으면 시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좋고, 그 다음에 성공 경험, 책임감, 신뢰감이 있는 사람은 이미 리더로서의 자질을 어쨌든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장하고 뻗쳐나가기가 좋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7가지 순서 우리 한번 머릿속에 잘 기억하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인성과 태도라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저도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파트너가 너무 매출도 잘 올려주고 이렇게 참 좋은데 그냥 뭔가 태도라든가 이런 인성적인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좀 배려가 없거나 힘들게 하는 파트너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이분들을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40, 50, 60을 살아내고 있는 분인데 과연 내가 스폰서로서 상담을 해서 이분들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찾을 때 인성이 좋은 사람이 되게 정말 우선순위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와 다른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 이전의 방식만 고수하면서 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깨어지고 나서 받아들여야 되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개성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저도 개성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개성이 강한지를 몰랐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개성이 되게 강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나이의 교사로서의 이 개성 엄청 가르치잖아요. 이 나이 돼가지고 제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감히 그럴 짬도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이 교사기 때문에 자꾸 뭐 이렇게 불필요한 가르침을 제가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저의 이런 잘못된 개성도 버릴 줄 알아야 팀워크가 살아나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바꾸고 채우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찾냐면 인성과 태도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상황과 니즈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데 명단은 많은데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데 왜 결과는 없을까? 끊임없이 몸뚱이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이 productivity라고 하는 생산성이 없어요. 사람이 안 남아요. 이거는 왜 그럴까 하냐면 무차별적인 컨택은 열정이 아니라 에너지 낭비라고 했어요. 이게 거절이 반복되는 이유는 정말 미안이 되죠. 사장님의 말솜씨 부족이 아니라 애초에 대상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리더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을 고르는 안목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절을 경험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00명을 만나는 것보다 올바른 한 명을 알아보는 안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실전 가이드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새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MAN, man을 투시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man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 M부터 해볼까요? 헷갈리죠? 거꾸로 하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네, 여기 M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M, money예요. 이 제품을 사 먹을 이 돈 여력이 되는가? 미래를 위해서 따로 매달 준비하거나 투자를 하신 부분이 있거나 자기가 제품을 스스로 결정해서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되거나 이런 얘기죠. 물론 이 사업은 누구에게나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뭐 파트너 사장님들 어떤 성공하신 또 이제 먼저 한들 분들 중에는 엠브로토스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PD가 되고 나서야 겨우 먹어봤다. 그전에는 베루스밖에 못 먹어봤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빨리 전개를 하고 그리고 리더를 찾을 때 우리는 일단 먹을 여력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M. 그 다음에 authority라고 해서 결정권이라는 거죠. 이 authority는 투자를 결정할 때 누구랑 상의하시나요? 제가 이런 이제 필드에 나가서 후원을 하다 보면 열심히 설공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분이 네, 말씀 잘 들었어요. 근데 일단 남편한테 물어보고 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정말 이 허탈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아니, 본인이 필요한 걸 먹는데 왜 남편의 허락이 필요한지.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사업을 해서 자기 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거절의 의미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은요, 참 사업하기가 어렵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니즈예요. 결핍이 없는 사람은요, 안전지대에 이미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업에서 건강이나 내가 관계에서나 아니면은 돈에 있어서나 뭔가 결핍이 있어야 꿈틀꿈틀 움직이거든요. 저는 어땠냐면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저희 애들이 고2 재수생이었어요. 돈 엄청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정말 내가 남편이 버는 거 외에 한 달에 200만 원만 벌면 그때 당시에 이제 한 달 과외 과목 아니 과외비가 하나 이제 40만 원이었거든요. 과외 5개는 벌 수 있는 돈을 정말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결핍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핍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필드에 나갈 때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은 MANE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명단 작성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리더 한 명이 가져오는 레버리지의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떤 거 좋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요. 이 타사 경력자가 리크루팅 하는 것도 굉장히 성장의 기초가 되더라고요. 저도 제 사업한 분들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선입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계단에서 출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사의 경력자를 여러분들이 리크루팅 하는 것도 성장의 기초가 되고요. 그리고 초보 100명을 리크루팅 한다는 정성으로 리더 한 명을 찾아내는 거. MAN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우리가 이 명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명단 작성을 했으면요. 이제 만나고 초청을 해야 되겠죠. 설계도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 벽돌을 쌓을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TP를 통해서 또 호기심을 유발하고 긍정의 답을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 만남과 초대는요, 뭘 하는 시간이냐면 그 사람들이 파트너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폰서를 만나는 2대1 후원, 이 호일러의 법칙이나 아니면 사업 설명으로 초대할 수 있는 이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이 만남과 초대예요. 근데 이제 초대할 때는 기술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기술이요. 저는 거절을 대하는 프로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도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거절도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매너 있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초대의 기술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거절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항상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또 어떤 새로운 기회로 또 전환을 해서 얘기를 하고 와야 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저랑 또 되게 가까운 언니이기도 하고 이 건축 인테리어 하시는 분인데 정말 제가 보면서 품성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집안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이 MAN에 너무나 적합한 사람이어서 제가 엄청 공들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프로포즈를 이제는 정식으로 했어요. 언니, 내가 사업을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나의 파트너로서 정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내가 라인을 펼쳐갈 키맨을 찾고 있다. 정말 언니가 그 키맨으로서 나의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여행 다니고 인생의 여정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얘기를 딱 듣더니 되게 고마워 하더라고요. 충이야, 네가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프로포즈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그러니까 사업을 이렇게 제안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 너한테 내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1순위여서 참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뿌듯하다. 그런데 나는 지금 엄마가 너무 건강적으로 아프시는 위급 상황이라서 지금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이 초대를 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대를 할 때도 내가 어떤 냉담하게 거절을 받는 그런 이 거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이 고마움을 남기는 거절을 만든다면 우리가 이 거절조차도 그 다음을 위한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야,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가져오는 건 삼산 할아버지도 싫어. 이런 거절이 아니라 너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안 되지만 다음번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절. 그리고 그 사람이 거절할 때요. 거절을 되게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거. 언니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은 그래 거절해도 돼. 근데 언니 나 다음번에 언니의 상황을 보고 내가 또 제안할 수 있어. 왜냐면 언니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가 다음번에 또 얘기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도 거절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또 감정적으로 분리하면서 영원한 가절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알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을 부르는 초대 에티컷이에요. 프로의 방식이 있고 아마추어의 방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초대할 때는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도 하고요. 센스 있게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이야기를 요약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렇게 좀 듣고 있을 때 나중에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이러이러한 이야기야 하고 처음에 그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대된 사람이 얘기해 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약속된 약속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초대를 할 때 또 막상 초대 전일 때는 너의 이러이러한 부분, 당신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참 좋아서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정치동 교육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요새. 그리고 자녀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그런 초대는 말아야 되고, 그리고 금전적 거래나 제품 거래는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첫 초청 시에 그 사람을 진짜 아주 오래
Recording in 그리고 저희 progress. 목요일 OM 미팅 초대하셔서 이 많은 이런 이제 이 상위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애프터를 통해서 스폰서의 경험도 활용하고 이런 시간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주먹구구식 아줌마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뭐예요?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비즈니스답게 비즈니스로서의 공간과 분위기가 주는 힘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떤 절제되고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 돋보이는 곳으로 초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OM이고 저는 스폰서와 함께하는 미팅이고 그리고 우리 고PD 세미나고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스폰서에게 후원을 요청하셨으면 초대자의 정보를 미리 상세히 브리핑을 해서 사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요, 우리가 HMD의 성공 시스템으로 초대하는 거거든요. 이제 가장 순서가 이거죠. 우리가 대부분은 홈미팅으로 초대를 해서 자연스럽게 제품을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OM, 모교 OM의 원데이 세미나에 초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SBO 미팅. 우리가 많잖아요. SBO 미팅, 고PD 세미나나. 그렇게 한 다음에 뭐 MBA 초대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이 순서가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또 여기에서 또 셀 미팅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렇게 고PD 세미나 이번 주에 하잖아요. 이렇게 큰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는 게 또 남자 사업자들이거나 직장 생활을 했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또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통 주부이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좀 프렌들리한 분위기의 홈미팅이나 홈파티에 초대하는 게 좋아서 이 모든 시스템을 자유자재로 초대의 장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 초대 불변의 법칙은요, 요거. 카톡보다는 통화. 카톡은 말의 온기가 없다거든요. 통화로. 구체적으로 시간 잡으시고요. 가능하면 긍정의 대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속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꼭 그날 당일날 취소할 수 있어요. 아, 까먹었어. 오늘 했는데. 그리고 진짜 어느 날은 3건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다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루 전이나 약속 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루틴을 잡아서 일처럼 꾸준히 다이어리에 후원 약속을 잡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청의 디테일은 언제 시간대가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화요일 오후 2시나 목요일 오전 10시쯤 언제가 좋아. 그래서 선택하게끔 하는 게 되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를 완성하는 비밀의 무기는 센스. 그 진짜 센스가 사업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아, 네가 말하는 게 이런 거야 라고 되묻는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라고 얘기가 돼서 더 집중을 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우아하게 티나지 않게 칭찬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 사람이랑 함께 있고 싶다.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에너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초대를 완성하는 비밀 미교는 진심이다. 그리고 영원한 거절이 없다라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거절은 지금 당장의 타이밍이 아닐 뿐더러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함께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당장 명단을 작성해 봐야 되겠죠. 3월달 엠브로터스 프로모션도 준비가 돼 있고 직급 성장을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달이잖아요. 가슴이 설레는 직급 성장을 위해서 당장 실행을 하시고요. 지금 오늘 명단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적으면서 당장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에 누구를 만날 건지 써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과 그리고 또 우리